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디톡스 경험 있으신가요? 예, 저도 학창 시절에 수업 시간에 사실은 창피한 얘기지만 졸다가 교수님이 앞에서 요즘에 핫한 게 있는데 바로 해독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읊어주시더라고요. 그걸 얼른 일어나서 대충 적어놓고 다시 졸고 나서 집에 가서 뭐 올리브유, 뭐 자몽즙 이런 걸 통해서 간해독을 한다 해가지고 그걸 마시고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었던 게 이 앱섬염이라 그래가지고 자연적인 변비 치료 역할을 하는 소금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다 보니까는 밤새도록 배만 아프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다 그냥 소화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잘 알고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요즘에 새는 장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 내에서 사실은 장 내에 있는 것들은 소화되고 나서 영양분 다 빨아들이고 남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론 독소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배출되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새는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그게 미세하게 다시 내 몸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면역 질환이 뭐 아토피라든가 아니면 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가 뭐 건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증상들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억울하게도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사람만 계란을 먹었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견과류를 먹었는데 아토피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면역 관련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증상이 심해진다 하면은 지금 내 몸에서 뭔가 독소가 있던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독요법을 할 시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몸에서 독을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독이 쌓이지 않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껏 해독요법을 다 해놓고 나서 힘들다 하면서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든가 그날 밤에 아니면은 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밖에 나가서 오늘 고생했다고 나들이를 하면서 공기를 나쁜 걸 흔껏 들어 마시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독이 쌓이지 않게끔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독소가 잘 쌓이지 않게 생활을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몸으로 독소가 들어올 수도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자, 일단 숨을 들이마시면서 호흡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입으로 들어옵니다. 사실상은 이 두 가지가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호흡기를 인해서 독소가 잘 쌓인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내가 이불을 빤 지 오래되지가 않았나 아니면은 집에 새로 이사 가서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나 가구를 새로 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가구라든지 뭐 벽지 이런 거 할 때 만드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몸 안에서 독소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베이크아웃이라 그래서 며칠 동안 보일러를 세게 틀어가지고 열로 인해서 독을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로 인해서 몸에 독소가 쌓이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품류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인공적인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은 당연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는 식물의 목적은 사실은 동물한테 먹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려서 새롭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류라든지 아니면은 그 껍질들 이런 거에 독소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도 깨끗이 겉을 씻어서 껍질을 꼭 까서 먹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견과류 같은 경우는 껍질을 까서 먹는 견과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껍질째로 먹는 아몬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모 원장님, 또 두통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은 어떤 두통을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두통 말씀을 하셨는데 두통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한 90% 정도는 평생 한 번쯤은 경험해 본다. 또 그 중에서 한 60%는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통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이 긴장성 두통하고 그다음 편두통입니다. 먼저 긴장성 두통을 말씀드리면은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분들이 뭐 감정이 상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우울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보여지는 두통입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두통이 생겼냐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는 우리 머리 뼈 바깥쪽에는 근막이라는 것이 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막에서 이 통증인 감각을 수용하는 그 수용기가 약간 예민해져 있다.
요게 일단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장성 두통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개 치료에 잘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성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후유증을 남긴다거나 다른 병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이 편두통입니다. 편이 이제 측면, 옆쪽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게 꼭 옆에만 발생한다 해서 편두통이냐? 그것은 아니고, 양상 자체가 좀 특이한데요. 심장이 우리 둥둥둥둥 뛰듯이 편두통 같은 경우는 박동성이라 그래서 머리가 지끈, 욱신,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편두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일단은 앞에 뭐 어떤 조짐이 없는데, 약 한 25% 정도 같은 경우는 조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편두통이 시작됩니다. 뭐 눈 앞에 잠깐 이상한 뭐 빛이 막 번쩍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감각이 내가 좀 이상해진다거나 뭐 입이 이상해져서 말하는 게 좀 어색해진다거나 이런 게 있다가 그 다음부터 한 1, 20분 지나고 나서 뭐 한 30분 지나고 나면은 머리 옆이 욱신욱신하면서 편두통이 심해지는데 이 또 편두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구역질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구토를 한다거나 이런 동반 증상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편두통하고 긴장성 두통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구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더 우리 시청자님 증상을 종합해 봤었을 때 이러한 두통 증상과 뒷목 통증이 연관이 있을지도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통들 외에도 경추성 두통이라고 있습니다. 경추라고 하면 목이죠. 그래서 목의 원인으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한다 해서 경추성 두통인데요. 이 경우는 목을 어떻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특정한 어떤 불편 자세를 했을 때 두통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그쪽을 따라서 앞이나 뒤로 이렇게 퍼지는 두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성 두통하고 아까 말씀드린 두통들하고 또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면은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이쪽도 아플 수 있고 이쪽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경추성 두통은 나는 목은 오른쪽이 아픈데 머리가 왼쪽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아프게 되고 그리고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두통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감별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진료할 때 보면은 환자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저 목이 아파요. 근데 머리도 좀 뻐근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치료를 목을 일단 치료해 볼게요 하고 목을 치료하고 나면은 머리도 편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앞서 우리 빅나리 아나운서가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 뒷장면이 항상 뒷장면이 뭐였을까요? 딱 들어놓으시죠. 아, 그리고 하얀 네. 띠를 머리에 두르고 한참 이결혼 동안은 반댈세 그쵸. 이런 내용들. 주로 네.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네,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김영모 원장님 이렇게 하얀 띠를 두르고 들어눕는 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과장은 했겠지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 드라마에서 어머님들이 쓰러질 때를 잘 보면은 네. 머리 앞쪽을 아이고 하면서 쓰러지시거든요. 그쵸. 요거는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머리에 있는 통각, 감각을 느끼는 수용기를 머리띠로 잡아가지고 살짝 미리 감각을 얹어주면은 두통이 좀 덜할 수가 있고요. 아버님들이 넘어가실 때는 아이고 하면서 넘어가십니다. 그죠, 뒤로 이거는 넘어가시죠. 경추성 두통입니다. 머리를 둘러맬 게 아니라 뒷목을 누가 와서 아들이 계속 주물러 준다거나 이렇게 해주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